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태 탐방 재개해서 첫 번째로 갈 곳은 석포제련소라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이 530km 됩니다. 여기에서 30km 상류에 가면은 태백 방지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km 하류에 안동댐이 있고, 이 방지 연못에서 부산 바다까지 이 길이가 531km 정도 됩니다.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죠. 그러면은 여기 석포제련소는 한 530km 중에 500km 상류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석포제련소입니다. 그래서 석포제련소가 어떤 데인지 오늘 우리가 탐방을 하고, 그 다음 코스는 동하 명호 쪽에 청량산 아시죠? 청량산 맞은편에 가면은 만리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790m 해발 790m 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분화구가.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한라산은 가보지 못했지만은, 한라산 백록담은 물이 연간 차 있는 데가 며칠 안 돼요. 근데 여기 제가 한 10여 년째 댕기는데 이 만리산 꼭대기 연못은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이름이 만리산 늘못입니다. 늘못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아마 신생대 분화구였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 문제로 현장을 탐방하는 데는 석포제련소,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좀 가볼 만한데 우리가 관광 코스로는 늘못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70년에 이 제련소를 지어서 공장을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74년에 여기 2공장, 그리고 저 밑에 가면은 3공장이 2015년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연계가 1년에 70만 톤, 40만 톤 정도 나오고, 그리고 황산이 70만 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동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카드뮴이 나오거든요. 이 카드뮴이 나와서 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2010년 강해관리공단에서 안동댐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15,000톤 정도, 그러니까 카드뮴이 포함된 중금속이 15,000톤 정도가 퇴적이 됩니다. 여기에 공장의 규모를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산이 전부 다 나무가 말라 죽었죠. 나무가 말라 죽은데 저기에 놀랐습니다. 저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2018년까지는 이게 제련소에서 나오는 수증기하고 여기에 굴뚝이 60개가 있습니다. 이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라고 시민단체에 주장을 했는데, 제련소하고 환경부에서는 제련소하고 상관이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제련소에서 나오는 앙상가스하고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이게 습기를 만나면서 산성비가 됩니다. 비가 오면은 산성비가 결국은 황산이죠. 황산이 소나무에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다시 그 황산은 토양에 스며들어 있다가 비가 오면은 이 하천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림 고사를 시키는 이 대기오염 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변에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제련소 지하에 지하수가 카드뮴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으로 pH 3 내지 4 정도의 아주 강한 산성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 카드뮴이 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형광물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카드뮴이 얼마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느냐면은 33만 2,650배. 이거는 거의 카드뮴 원액이 흘러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3만 2,650배. 그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 낙동강으로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환경부에서 시민단체에서 저희들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반경 4km 이내에 토양과 산림 조사를 했더니 4km 이내에 448개 군데 지점을 조사를 했는데 344개 지점이 기준치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석포면에 가면은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에 주거단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석포 주민들 건강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 석포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석포면 전체 주민들 표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혈중 카드뮴 농도가 국민 평균의 3.47배. 그렇게 카드뮴에 오염이 되어 있죠. 그런데 더 놀랄 것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01년에 최재한 씨라고 여기 재련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때 경북대학병원에서 의사 소견이 뭐였었냐면은 카드뮴 가다 중독. 이 카드뮴 가다 중독이 뭐죠? 이따이 병이죠. 2001년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이따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이따이 병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지하수 오염, 토양, 대기, 그리고 주민건강 문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인데, 낙동강 하류까지 가면은 안동, 대구, 상주, 대구, 경남, 부산, 이 시민들이 낙동강물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낙동강이 8개 보가 있는데 8개 보의 폐정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카드뮴이 우리가 수돗물로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50여 년 동안 카드뮴이 공장이 재련소가 운영을 하면서 낙동강에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착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재련소가 만들어질 때 1970년은 그때 환경법이 없었죠. 환경부도 없었고 환경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오로지 경제성장과 발전만이 이렇게 최고 가치로 치던 개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발 독재 시대였죠. 그런데 이게 그 기업이 영풍그룹이라고 있습니다. 24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영풍그룹의 주력 기업이 고려아연, 울산 온상공단에 있는 고려아연과, 그리고 여기에 내륙의 첩첩 산골에 꽁꽁 숨어져 있는 이 석포재련소, 이게 주력 기업입니다. 근데 이 석포재련소 고려아연은 몰라도 영풍문고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영풍문고가 영풍그룹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책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 영풍문고가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정작 이런 석포재련소는 묻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 국민연금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투자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을 국민들 돈을 부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연금으로 주세요 하고 국민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연금에서는 이걸 투자를 합니다.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석포재련소 전체 주식의 4.5%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를 철회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1공장, 2공장은 아연, 황산과 아연계를 만들고, 그리고 3공장은 뭐냐면은 1년에 석탄을 17만 톤, 하루에 한 500톤 정도의 석탄을 떼어서 1, 2공장에서 처리하고 난 원단석분과 카드뮴과 아연을 뽑아내고 난 슬러그를 이 석탄으로 태워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나오기도 하고 금붕산물, 금도 나오기도 하고 인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국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항공장은 이게 지금 기후위기 일으키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 발생입니다. 이 상공장이 최근에 중에서 건식 기술을 세계적으로 유일한 건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2024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을 다 없애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연기관 없으면 전기차로 전부 다 바꾸게 되죠.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를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영풍에서 폐배터리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뽑아내는 폐배터리 재생 기술을 여기 상공장에다가 리튬 이온 전지 기술을 폐배터리 재생 산업을 하겠다. 근데 이게 말을 얼핏 들어보면은 이 폐배터리 재생은, 폐배터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자동차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겉으로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걸 재생하는 과정은 환경을 아주 파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떼가지고 탄소를 발생시켜서 그 폐배터리 재생산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여 년째 이렇게 석고재련소 폐쇄 이전 복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석고재련소가 어떻게 이렇게 이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공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지리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아무도 이 석고재련소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몰랐습니다. 제가 석고재련소가 여기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여기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본 것은 제가 2013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2018년에 이게 2014년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한정혜 장관이 민주당 한노위 간사를 할 때 2014년에 여기에 석고재련소 자료를 문제 자료를 그때 한정혜 의원한테 줘서 국감 질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석고재련소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낙동강 최상위에서 석고재련소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보이는 이 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수가 카드뮴이 기준치의 33만 2,650배 이 초과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방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유출 방지 공을 만들어서 물을 뽑아 올려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게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은 이 하천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오염을 시킬 것은 영풍이 돈 벌기 위해서 오염을 시켰는데, 그걸 밖으로 유출 못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 공장 부지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천은 공공수역입니다. 그래서 하천 점용 허가를 2019년부터 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공장 부지 안에서 해라. 이 공공수역으로 끌고 나가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공화군이 하천 점용 허가를 해줘서 저 공공수역에다가 오염 방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련소가 여기에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광석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 1993년 8월 달에 연화광산이, 저쪽에 있던 연화광산이 폐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캐나다, 중국 이런 세계 15개 나라에서 동해항을 통해서 동해항에서 아까 기차역을 보셨죠? 열차로 오거나 덤프트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료가 나지 않는 데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쪽으로 수입을 해서 그 정작 있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항구 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재련소에서도 오래전부터 강릉 옥계 산단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 부지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이게 공야공장 싫다, 주민 반대 운동을 하니까 차라리 새로운 데 가는 것보다가는 있던 데 그냥 미적거리자. 그래서 여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원료가 더 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하수가 33만 배 기준치 초과해서 오염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죠. 그리고 주민 건강 문제는 그 50년 됐지만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드러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성형 같은 경우는 폐로 들어가서 10년이나 40년 뒤에 발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카드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을 오염치가 극에 달했다. 오염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낙동강 최상위에서 이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1300만 명. 그러니까 영남인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최고 가치로 치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입지적인 조건으로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들이 문제 제기해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환경관리협의회를 만들어서 13명의 공동대표를 만들어서 5년째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는 석포 재련소가 이 수질오염, 주변 산림오염, 건강문제 이거를 주범이다라는 게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올 건데요.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재련소 하류에 있는 카드뮴과 아연, 이 납동위원소 분석을 했습니다. 납동위원소 분석은 우리가 유전자 분석이랑 똑같잖아요.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재련소 하류에 있는 40kg까지 이 카드뮴의 원인이 이 재련소 거더라. 여기 이제 70%에서 90%가 재련소 거로 나타났고, 안동댐의 것은 53% 정도가 재련소 거다. 왜 53% 정도냐? 그 전에 이제 이걸 조사하기 전에, 지금은 93년 이전에 거는 우리 연화강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화강산과 다른 폐강에서 나온 것들이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최종적으로 조사가 끝날 거고요. 그리고 원래 12월 31일까지는 재련소 종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련소가 원래 그 통합환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합환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재련소를 문제는 폐쇄를 시키고 여기를 정화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15년부터 대기 4종 배출 공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평만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 그랬는데, 8년 뒤에 2013년에 대기 1종 배출 시설로 허가 신청을 공화군에 넣었어요. 그래서 공화군에서는 그 대기 4종인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공장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지으려고 그러다가 한 1000평짜리를 딱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이잖아요. 이게 8년 동안, 이게 서울 역사보다 더 크거든요. 사실은 8년 동안 2200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공사를 하는데 공화군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 상공장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다 양성화 신청을 합니다. 봉화군과. 그래서 여기 그 하류에 있는 소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양성화 저지 2014년 초에 제3공장 양성화 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제3공장 양성화 저지 대책위원회를 연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석포 재련소 문제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14년 8월 달에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안전연구소에서 반경 1.5km 이내 토양하고 식생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990년대 초에 폐쇄된 충남 서천의 장항재련소가 폐쇄하게 된 이유는 주변 토양이 이제 그 오염이 너무 심하게 돼서, 그게 1936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하던 재련소인데 그거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폐쇄하게 된 그 시점에 토양 오염 오다가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2014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납은 2.9배가 더 높더라. 카드뮴은 4.3배가 더 높더라. 그리고 2012년에는 여기 석포면에서 재배한 대파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가지고 전량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들이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아름다운 재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작물 분석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모 대학 그 분석 실험실에 분석 의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서 그 연구 담당한 박사한테 이게 수치가 맞느냐, 맞다. 문자로 다시 했어. 이 단위가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위가 미리그램 맞대요. 그래서 그거를 2019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이 돼 있던 것을 그 박사 연구원이 나한테 미리그램이 맞다는 거예요.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1000배 차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석포 지역 그 친회사 측 농민단체에서 한 10개 단체에서 저희들을 소환을 했어요. 가서 사과를 하고 이게 이런 경위로 잘못됐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단체, 그러니까 친재련소 쪽에서는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사한테 문자로 했던 거 뭐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니까 무혐의 이렇게 처분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2012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농작물에서 카드뮴이 검출이 됐다. 그럼 재련소를 고소를 해가지고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2019년에 또 대기 측정치를 여기 이제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1858건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해가지고 환경 담당 이사가 구속이 돼서 8개월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1공장의 지하 간정 무허가 52개 파가지고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 환경 이 상공장 짓는데 불공식 해가지고 26억 300만 원 이행 강제금이란 걸 내면은 양성화 시켰었어요. 봉화군청에서 8년 동안 짓는데 몰랐다. 26억 300만 원 딱 내고 양성화 시켰어요. 근데 26억이 우리 큰 돈이잖아요. 석포재련소, 이 석포재련소가 영풍그룹의 주력 회사인데요. 세계적으로 이 공장 규모가 얼마냐 하면은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연매출이 1조 3천억에서 4천억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영풍그룹은 재계서열 25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8년에 그 폐수 정수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다가 저희들이 신고받고 와서 보니까 주민 신고받고 와서 보니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 이제 조업정지 20일을 내렸는데 소송을 해서 작년 5월 달에 8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조업정지 10일.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50년 만에 조업정지 10일을 했습니다. 그때 조업정지 10일을 하면서 언론에 어떻게 했느냐. 1조 손해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매출 1조 4천억 하는 놈들이 조업정지 10일 했으니까 1조 손해가 났다. 그리고 2019년에 또다시 이제 그 2차 위반 적발이 돼가지고요. 환경부에서 조업정지 넉 달 요청을 했는데 이거 조업정지 내리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조업정지 안 내리고 버티다가 그 중앙행정심판조정위원회에서 조업정지 2개월을 작년 2021년에 1월 달에 내리니까 이걸 또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기업의 뒤에는 김현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